리플 상승, 이제 단기 조정이 올 시간입니다.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매도세가 몰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기 조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 부근에서 만족하니까 팔려는 이런 매도 세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거래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SI도 밑으로 꼬꾸라 박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지수 이동평균선이 가지런하게 이 정배열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정배열이 됐을 때 이동 평균선 간에 이런 이격거리가 넓어질수록 가격 상승하는 폭은 훨씬 더 커집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내려면 정확하게 어디서 어떤 근거로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답은 바로 피보나치 수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모든 차트에는 이런 모양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시면 이게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저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 최고점을 이렇게 이어다 보면 이러한 피보나치 되돌림이 그려지면서 명확한 저항선과 그리고 명확한 지지선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데나 대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명확한 고점과 이 변곡점 저점을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가장 이상적인 되돌림 구간 중 이 618 자리 최저점에서 고점의 하락분이 61.8%라는 겁니다. 이 618 자리는 이 황금 포켓이라고 해서 가장 이상적인 되돌림 구간입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밑에 있는 0.5, 2824원짜리에 여기서 이렇게 되돌린 것을 우리는 과거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5 자리도 2순위 자리로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현재 가격은 0.5 자리를 지지받고 올라가서 3,400원에 위치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세력들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이론에서 나오는 이 꼬리와 이 캔들의 끝이 정확하게 맞닿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그래서 실제 매매에는 이런 구간별로 확인하는 걸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수 타점을 한번 알아볼 수 있었겠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만약에 0.5 되돌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과거의 시간처럼 돌릴 것이다. 이러면 이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손절은 2319원에 잡아놓으면 되겠죠. 또 여기에 중요한 시그널이 하나 떴는데 이 4시간 차트로 왔을 때 이 노란색 50일 이평선이 200일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 골든 크로스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모든 이평선들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는 게 상승을 부추기고 있죠. 일단 골든 크로스란 이 단기 이평선이 그보다 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갈 때 가격이 상승한다고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평선들의 가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죠. 간격이 좁다는 건 그만큼 추세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자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거래량이 폭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를 증명하듯 이 RSI는 현재 82 수준으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RSI는 현재 시장의 온도라고 보면 되는데 70 이상이면 매수세가 강하고 이 30 이하면 매도세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지만 RSI는 단순히 이런 식의 해석보다 RSI가 주는 다이버전스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짧은 시간 프레임보다 긴 프레임인 이런 일봉에서 확인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리고 오늘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전스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상승 다이버전스란 이 가격의 저점이 낮아지고 그리고 RSI 저점이 높아지는 이럴 때 상승 다이버전스라 볼 수 있는데,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저점을 낮춰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RSI는 같은 기간 보시면 가격 저점이 높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불리는 이 상승 다이버전스,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이 일어났다는 신호로 알아볼 수 있겠죠. 이 신호를 바탕으로 매수가 들어갔으면 현재 가격까지 거의 30%에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차트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신호로 상승을 말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대로 쭉 올라갈까요? 절대 아니죠. 오늘 준비한 자료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앞선 극단적인 공포장 속에 이미 매도 버튼을 누른 개미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또 한 번 배우게 되죠. 이 공포에 사라 하지만 이걸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강심장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세력들의 모든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읽으면, 그리고 그거를 해석할 수 있으면 크게 고민 없이 이 자리에서 매집량을 늘리던가
또는 투매 행위를 절대 안 할 것이죠. 저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확인한 후에 그 즉시 매집량을 늘려 나갔고 현재는 홀딩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세력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 본격적인 세력들 잡으러 가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XRP 시장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데이터로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고래들의 지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1000만 개 이상 보유한 큰손들의 지갑 활동이 지난 30일 동안 약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거래 횟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평균 거래당 이동 물량 자체가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즉, 더 많은 돈이 더 큰 규모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데 더 흥미로운 건 6개월 이상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휴면 고래들의 지갑까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지갑들은 보통 장기 투자자 아니면 기관급의 보유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건 무언가 큰 변화를 감지했다는 신호죠. 그게 바로 캔들로 나타난 것이죠. 그럼 이들은 도대체 뭘 알고 있길래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렇게 옮긴다는 것은 이 매도가 아닌 보관의 신호입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최근 8억 개의 XRP가 개인 지갑으로 출금이 됐어요. 8억 개입니다. 현재 시세로 환전하면 약 2조 원 규모입니다. 우리 같은 장기 홀더들은 다 알죠. 거래소에서 코인을 뺀다는 건 단기간에 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죠. 거래소에 두면 언제든지 클릭 몇 번으로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지갑으로 빼서 보관한다는 건 나는 지금 이 가격에 팔지 않겠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누군가는 당장 이 가격만 보고 던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미래를 위해 금고에 쌓아놓고 있는 것이죠. 이 8억 개가 시장에서 사라졌다는 건 공급 압박이 시작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차트만 보면 절대 알 수 없는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XRP의 네트워크 활성 주소가, 즉 실제로 XRP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지갑 수가 연중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거래량이 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트워크의 경제 활동 자체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다는 것이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활성 주소는 실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예요. 투기가 아니라 실제 XRP를 움직이고 전송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가게에 손님은 없는데 가게 주인들끼리 뒤에서 엄청난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큰손들은 지난 30일간 거래 규모를 2배 이상 늘리면서 지갑을 채우고 있고 8억 개에 달하는 물량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가서 개인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활성 주소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실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데이터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매집이죠. 가격이 폭등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늦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상승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큰 손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물량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엄청난 자금이 움직이는 걸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IMF, 스위프트, BNY 멜론, DTCC 그들은 이미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만한 이런 기관들이 XRP를 국제 송금을 위한 이 브릿지 자산으로 쓰기 위해 이미 자기들끼리 높은 가격에 합의를 마쳤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리플의 ODL, 바로 이 시스템은 전 세계 70개 이상 송금 통로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고 스위프트는 최근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만든 코인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검증이 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XRP는 이미 이 레저 기반에서 확인이 됐고 한 번도 오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BNI 멜론 같은 커스티드 은행들이 XRP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는 건 이미 공개된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격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것들이 우리 장기 홀더들한테 어떤 의미를 줄까요? XRP의 가격이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마치 국가에서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해 버리는 것과 같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하고 호재를 기다리면서 투자를 했죠.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설계도와 보상 가격이 정해졌는데 우리만 모르고 세력들만 아는 사실인 것이죠. IMF와 스위프트 같은 기관들이 XRP를 국제 결제 시스템의 중추로 쓰기로 해 결정했다면 그들이 필요하는 그 유동성 규모는 수조 달러 단위입니다. 현재 XRP 시가총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게임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어제 2026년 1월 5일에 XRP ETF 하루 거래량이 6,022만 달러를 기록하며 출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ETF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바로 기관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이기 때문이죠.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직접 코인을 삽니다. 하지만 연기금,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이런 거대 기관은 ETF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량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것은 월가의 돈이 실제 XRP 시장으로 꾸준히 그리고 점점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ETF 거래량 증가가 가격 상승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인과관계입니다. 기관들의 자금이 실제 유입이 되고 있고 그 자금이 지금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는 것이죠. 월가의 움직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이 뱅가드가 이 고객들에게 XRP 관련 ETF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뱅가드가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운용 자산만 무려 9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이 넘는 세계 2위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업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투자 철학으로 유명하죠. 검증되지 않는 자산이나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이들의 원칙이죠. 그럼 뱅가드가 XRP의 문을 열었다는 건 이 자산이 더 이상 변방의 투기 상품이 아님을 인정했다는 의미죠. 뱅가드의 고객들은 대부분 은퇴 자금을 운용하는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이 XRP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앞으로 수년간 꾸준하게 기관 매수가 보장된다는 의미죠. 뉴스는 기관의 계획을 말하고 있고 데이터는 기관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돈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 봤던 이 대규모 고래 매집, 그 8억 개에 달하는 거래소 출금, 이 활성 주소의 급증, 그리고 ETF 거래량 사상 최대치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발표되는 소식과 실제 돈의 흐름이 정확히 같은 곳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대비를 해봐야겠죠. 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역시 폭발적인 상승, 하지만 단기 조정은 꼭 필연적이겠죠.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작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고 기관들이 ETF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스위프트와 같은 이런 곳에서 XRP 유틸리티 사용을 공식화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진 경우 다수의 분석가들은 목표가를 최소 15달러에서 30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3,400원대를 감안하면 거의 5배 정도 또는 10배까지 상승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들리십니까? 하지만 2017년 XRP는 3개월 만에 50배가 상승했고 2021년에도 몇 주 만에 10배가 상승했죠. 차이는 뭘까요?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열광이었고 하지만 지금은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규모 자체가 틀리죠. 하지만 항상 우리는 리스크를 준비해야겠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시나리오인데 바로 기관들이 XRP를 이 토큰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시스템의 기술만 가져다 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데만 기술을 쓰고 자체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쓴다면 은행들은 굳이 XRP 토큰을 사지 않아도 레저 기술만 라이선스해서 쓴다. 이렇게 되면 토큰의 가치는 오르지 않고 기술만 채택돼서 우리 홀더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술 채택과 토큰 가치 상승은 별개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본질적인 위험 요소죠.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실시간 대응방에서 여러분께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항상 브리핑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대응 방에는 이렇게 1000분에 가까운 구독자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XRP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같은 대장주들의 실시간 포지션도 다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좋은 수익률 보고 계시는데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제 포지션으로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시장 이슈들 필요한 것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려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이런 링크가 있는데 이거 체크해 주시면 핸드폰 사용자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숫자 1만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완료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